자, 다음은 또 시그널이죠. 네. 어떤 시그널 포착된 거예요? 네, 오늘도 이제 시장의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요. 새로운 시그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상승을 컨텐츠, 기대한다고? 네. 시장의 상승을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또 오르겠죠, 사실. 네. 네. 지금은 이 섹터 자체를 콘텐츠, 미디어, 엔터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캐대헌의 감독을 만나서 K-팝에 대한 미래를 논의하겠다라는 소식 들려오기도 했었고요. 어제 만나지 않았나? 또 만났는데요? 네, 8월 20일 오후 5시. 네, 그리고 또 캐대헌이 9주차에 다시 넷플릭스의 주간 1위를 석권하면서 시장의 네.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들어온 내용은 식품 관련해서도 인기가 많잖아요. 농심이 캐대헌과 협업해서 투움바 봤어요. 신라면부터 네. 해당 콜라보레이션 소식까지 들려온 가운데 미디어, 콘텐츠, 엔터에 대한 주가 방향성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자, 이 이슈 시그널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영앤 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캐대헌 뭐 요즘은 다 아는, 물론 어제 정치 또 이슈가 모르신다고 또 하는 분들도 있고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사실. 그렇죠. 축약어라서 K-데몬 헌스터라고 하는 이 이슈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영유아들 이 휴가 시즌에 이제 드라이빙 하시다가 운전하시다가 틀어놓으면은 조용하다고 뒤에서 노래가 거의 뮤지컬 수준으로 저도 네네.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애니메이션 이래가지고 우리랑은 잘 인지적으로 잘 안 맞겠구나 했는데 자꾸 빨려 들어가요. 거기에 이제 오늘 농심에서 포장지에 그쵸. 그 캐릭터를 신라면과 그다음에 또 요즘 신라면 투움바. 네. 거기 이제 새우깡도 이렇게 했는 것 같고. 네. 그럼 새우깡이 또 나와 있네요. 네. 네. 짜파게티에다가 해놓으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해외 분들이 이거 짜장면 라면 되게 좋아하신대요. 네. 네. 자, 풀어봅시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핫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OST 곡 자체가 지금 미국 빌보드 이제 싱글 메인 차트 100에 지금 석권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면서 특히 지금 이제 국내 음악 플랫폼에도 지금 거의 1, 2위를 자리를 좀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굉장히 K-팝 쪽에 대한 부분들의 열풍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캐대헌 자체가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볼 수 그러니까 쉽게 좀 접목을 해볼 수 있었던 요소 중에 또 하나이기도 했었는데, 반대로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접목성이 좀 떨어지는 이제 시청자들 같은 경우는 캐대헌이 뭐지 하다가 이제 이게 마케팅도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워낙 어느 쇼츠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모바일 쪽에 대한 부분들의 플랫폼 쪽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캐대헌 쪽에 대한 부분들이 연관성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궁금증에 대한 부분들의 요소들도 커지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캐대헌을 시청을 하면서 이제 OST 곡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이제 귀에도 잘 들어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좀 와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캐대헌의 성공 자체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인 성공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일단 이제 K-팝 쪽에 대한 부분들이 확산이 되면서 전반적인 K-커처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까지도 일단은 키울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캐대헌을 통해 가지고 화장품 혹은 음식료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한국에 대한 부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좀 문화 이런 부분들의 열풍이 지금 외국 글로벌 쪽에서 전반적으로 좀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 캐대헌 쪽에 대한 부분들의 관련 수급들이 당분간은 일단은 시장에 딱히 재료가 엄청나게 커서 수급이 대량으로 이동해주는 부분들의 여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캐대헌의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캐대헌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를 딱 살펴봤을 때 아센디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관련주로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아센디오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업종들을 좀 많이 합니다. 드라마부터 시작을 해서 OTT 쪽 그리고 애니메이션 쪽까지도 다양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주가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주가가 펌핑이 좀 많이 나온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센디오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미디어 관련주들 역시도 재료가 그렇게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캐대언을 통해서 지금 미디어 관련주들까지도 모멘텀이 일단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 시장의 재료와 굉장히 좀 잘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관련 수급들이 단기적으로 일단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젠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회사들도 이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대언이 결국에는 애니메이션을 접목을 시켜서 공급을 시킨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영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부정 요소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시청자들 역시도 캐대언을 통해서 조금 더 긍정적 혹은 K 쪽에 대한 부분들의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시청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형성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자체적으로 좀 제작을 하고 기획을 하는 기획사들 역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재료는 그럴싸하고 좋은데 이게 주가하고 꼭 연관성이 있을까는 모른다. 오늘 또 보도 자료 중에 보면 초코송이 가격은 오르는데 내 주식은 왜 이래요? 이렇게 아까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리온 주가를 얘기하는 거죠. 네. 초코송이 잘 팔리고 가격도 오르고 뭐 한다는데 물론 거기 그것도 있죠. 초코파이? 네. 잘 팔리죠. 근데 주가는 거꾸로 가요. 이게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이익을 내는 기업에 그 이득이 공정하게 분배되느냐라고 하는 주제가 상법 개정이었잖아요. 상법 개정은 어디로 갔을까?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캐대헌, K-팝 데몬 헌스터는 지금 뭐 글로벌하게 날리고 그거에 파생된 산업을 계속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알아보고 좋은데 주가는 왜 이런가? 그러니까 K-팝 데몬 헌터스도 이제 오징어 게임의 자리를 넘어서 역대 영화 1위 자리에 곧 등극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고요. 저는 단순히 K-컬처만이 아니라 콘텐츠 전반적으로 좀 봐야 한다고 보는 게 9년 만에 하늘영해제 기대감까지 지금 강력하게 네, 들어와 어제 있고 보도도 계속 나오던데. 맞습니다. 다음 달 또 13일 날 중국 푸저우에서 K-팝 걸그룹 케플러가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만화에 대한 관심이 성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귀멸의 칼날의 마지막 편, 이 무한성편이 예매 63만 장을 돌파해서 일본 애니메이션 맞습니다. 원작이죠? 어떻게 보면 아시아권의 드라큘라를 동양적인 사상으로 재해석을 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의 마지막 편이 지금 굉장히 예매율이 좋아서 네. 오히려 해당 내용과 연관되어서 볼 수 있는 종목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을까? 요즘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네. 굿즈가 또 캐대언만큼이나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직접적인 판권을 수입하고 있진 않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또 귀멸의 칼날의 그 전 일반 그 TV 시리즈들의 수입과 또 해당 캐릭터들의 굿즈 판매를 같이 하고 있는 대원 미디어가 대원 미디어? 네, 또 관련해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원 미디어는 좀 아세요? 대원 미디어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쪽에 대한 부분 특화도 또 많이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고 기획을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이제 대원 미디어도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관련에 대한 부분들 특화를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스튜디오 미로 역시도 애니메이션 쪽에 대한 부분들의 특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들은 컨텐츠 쪽에 대한 부분들의 열풍도 분명히 가시지가 않을 상황에서 K-팝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K 브랜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확산까지도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건 이제 컨텐츠 쪽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컨텐츠 쪽으로 끝나지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료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열풍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보도 자료 좀 살펴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떻게 보면 국립박물관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방문 수요까지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대만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도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대만 쪽 수요는 뭐 대만 관광객 네, 그렇죠. 대만 관광객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또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이 캐대원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의 K 쪽의 브랜드 쪽에 확산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도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방향을 바라볼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대원 미디어도 물론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의 상대 가속도라든지 최근에 시장에서 재료가 붙으면서 수급이 좀 발휘가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대표적으로 일단은 스튜디오 미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두 기업 중에 한 가지 기업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또 추가하실 얘기? 저는 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콘텐츠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단순히 그래서 K-팝, K-문화, 뭐 김밥, 뭐 한국 음식에만 음식? 국한되는 게 요즘 아니라 어떤 챌린지가 있다고요? 요즘은요, 이런 틱톡 같은 데서 그 K-팝 데몬헌터스의 캐릭터들처럼 김밥 한 줄 먹기 챌린지가 썰어놓지 않은 네. 김밥 한 줄을 유행이라고 합니다. 한 입에? 네, 저는 못합니다. 아, 굳이 꼬마 뭐 김밥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뭐 그거를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네. 자, 근데 일단은 뭐 다 좋아요. 컨텐츠, 뭐 K-팝은 그나마 기획사들이 조금 이 시가총액도 커지고 이제 규모의 경제 그리고 또 이제 독립 그 레이블이라 그래서 하여튼 구조적으로도 예전에 그 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는데 네. 많이 이제 분산을 시키고 좀 자리 잡은 것 같은데 나머지 캐릭터 산업이나 이쪽 뭐 완구도 마찬가지지만 네. 약간 또 영세하다 느낌? 이게 간의 수공업의 느낌? 그쵸. 왜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바라볼 때는 저는 뭐 거의 비슷한 공감대는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 이제 K 쪽에 대한 부분들의 문화 확산이 저는 일단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캐대원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캐대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히트작이 또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둘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히 콘텐츠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예전과는 지금 기초 체력이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뭐 OTT 관련주들이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흑백 요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관련 흥행이 잠깐 터지면 반짝 상승 이후에 다시 주가가 좀 되돌리는 현상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대통령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재료 기대감도 일단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일단은 얹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료들이 전부 다 맞물려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아마 가속도가 계속해서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미디어 관련주들이 올라갈지 말지 좀 꿈틀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한 차례 뭐 또 열풍이 식히면서 주가가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조금씩 기초 체력들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일단 저는 베팅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간 좀 미디어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없었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드라마도 또 뭐 다시 부흥이 돼서 뭐 요즘 뭐 메디컬 드라마 같은 거 우리도 잘 만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일본도 그렇고 뭐 다 아시아권이 그런 쪽에 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중국과 교접 접점을 찾자면 뭐 허준, 뭐 화탁 이렇게 결합해서 뭘 잘 만들면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또 그 탑픽을 선정하신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 미러를 네, 일단 탑픽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스튜디오 미러 자체가 2019년에 넷플릭스랑 애니메이션의 장기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공급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디즈니 플러스 쪽에서도 지금 공급 계약까지도 체결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고객사의 좀 다변 현상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되시고 솔직히 뭐 캐대원 쪽에 대한 부분에 직접적인 참여가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참여가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대원의 소재 자체가 결국에는 애니메이션 쪽에 대한 부분에 기점을 맞춰져 있다라는 시점으로 바라볼 때는 애니메이션 관련 쪽에 특화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좋고요. 저는 오히려 아센디오보다 오히려 스튜디오 미러의 주가가 더욱더 좋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움직이는 흐름만 놓고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스튜디오 미러가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도 꽤 오랜 기간 동안 횡보도 많이 했었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 빈도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 주가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물량이 재매집됐을 가능성까지도 일단은 염두를 해뒀을 때는 저는 일단 5,200원대가 저항이라고 생각했는데 현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거든요. 5,200원대를 종가를 확실하게 좀 마감을 해준다 하게 되면은 6,4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스튜디오 미러는 시가총액이 1,700억, 아센디오는 시가총액이 450억이네요. 구멍가게인가? 왜 이렇게 규모들이 작을까? 네, 좀 잘 컸으면 좋겠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하신 말씀은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시그널이었고요.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김유정 아나운서가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